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하는데 지난주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인지심리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하는 모든 수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수업을 조금 다시 리뷰한다면 인지심리학 혹은 인지행동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자동적 사고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죠.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때 하나의 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키마는 어떤 것을 인지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고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건을 인지할 때 그것을 각자의 틀에 의하여 인지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인지를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틀을 바꿔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인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잘못됐을까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스키마, 잘못된 사고 구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 인지행동치료에 있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ABC 이론입니다. ABC 이론. 이 ABC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합리정서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합리정서행동치료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인지와 그것에 의해 일어나는 나의 정서적인 반응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그게 스키마, 일종의 틀이 되겠는데요.
각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다른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살아오면서의 경험이 그러한 스키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스키마입니다. 틀입니다. 틀.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와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잘못된 가정을 하고 태어날 거야. 이 사람은 올바른 가정을 하고 태어날 거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사고를 할 것인가 가정되어진 것과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저는 수저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 이러한 것은 여러분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올바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는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신의 방식이니까 그 또한 그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각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비합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행동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스키마가 틀이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치매가 걸린 사람은 사실 제 어머니도 연세가 80 정도 되셨을 때 딱 자신의 그 틀에 갇혀버리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드려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셔서 그 틀 속에 갇혀버리셔서 못 나오시는 거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이런 틀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학 온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온달은 동네에서 바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평강공주의 아버지가 이 공주가 너무 우니까 너 그렇게 울면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평강공주가 그 말을 듣고 커서 실제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바보 온달은 실제로 바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바보온달은 실제로 바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에 가난한 그러한 그냥 청년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씨도 너무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놀림을 당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평강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야기지만 평강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평강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온달 장군으로 만듭니다. 실제 온달 장군은 실존하는 인물이죠. 어쨌거나 바보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는 것,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보온달로 살 수도 있고요, 온달 장군으로 살 수도 있어요. 바보온달로 살 것인가, 온달 장군으로 살 것인가, 그걸 바꾸는 그 계기가 무엇인가, 그 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는가? 그걸 평강공주가 한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시집을 가서, 평강공주는 똑똑했겠죠? 평강공주는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바보온달에 생각하는 틀, 행동하는 틀을 바꿔줘가지고 바보에서 온달 장군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 스키마, 틀, 이 틀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될 거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너무도 많은 10대들이 자신의 능력, 성장 잠재를 잘못된 이 스키마로 인하여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천안에 옛날에 우리 학과를 소개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러 갔었는데 천안에 고등학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천안에 아주 유명한 명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딱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났습니다. 벌써 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그리고 학생들이 말하는 행동에서, 그 학생들도 저를 처음 봤지만 그냥 다 인사를 했고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말하는 거나 대답하는 거나 태도가 달랐습니다. 역시 명문고등학교구나, 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학교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위에 옷을 다 밖으로 끄집어냈고요, 걷는 것도 신발도 꼽쳐 신고, 행동하는 것도 걷는 것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사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명문고등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이 반대편에 있는 학교의 이 행동이 왜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명문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안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안명문고등학교 학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듯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삐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이 틀입니다. 사고의 틀.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는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개인적인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틀을 바꿔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행동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바보 온달 장군이 되어줄 수 있다. 근데 누가 바꿔줄 건가? 누가? 평강공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평강공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바보 온달 장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게 ABC라고 했는데 A가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다. 활성화시키는 사건, 어떤 사건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틀. 스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스키마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오겠죠. 그 틀을 통과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함수 fx 그림을 그렸었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틀을 지난주에 제가 뭐로 이야기했냐면 함수 fx로 설명했습니다. 함수 fx로.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사건에 따라서 이 안에서 이 틀에 따라 함수 fx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도출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활성화시키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신념에 의해서 그것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고 틀에 의해서 그 결과 당연히 행동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논박하는 중재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어떤 결과에 대하여 논박, 반박해주는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제 새로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합리적인 신념, 이것이 만약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논박하도록 치료 장면에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게 상담사의 역할이야. 그것이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된 틀을 깨트려 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내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유도하는 역할,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게 상담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강공주가 여러분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패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틀을 깨치고 나오게 하는 것, 인도하는 것, 유도하는 것, 그게 평강공주의 역할인 것이죠. 상담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어떤 잘못된, 여기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치료 장면을 유도해 줘야 된다. 그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신념으로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신념으로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새롭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도, 그리고 다시 새롭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행동의 결과가 또다시 이제 새로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 행동,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담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을 치료 장면에서 논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주는 거. 내가 지금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논박할 수 있도록, 반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뭐지?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또 긍정적인 생각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ABC 이론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이것에 대해 좀 더 인지행동 치료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